시민 청취자 100명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앞으로 광주 영어 방송의 콘텐츠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 Together for Tomorrow. GFN 13주년 연중 특별기획 Together for Tomorrow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광주 영어방송의 미래를 생각해보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매달 한 번 다양한 배경의 출연자 여러분을 모시고 GFN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증가하는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숫자와 함께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09년 광주 영어방송이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GFN의 지난 13년을 되돌아보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그리고 외국어에 관심 있는 지역 내 청취자를 위해 더 나은 방송이 되기 위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연중 기획의 첫 회인데요. 3월의 봄 기운을 가득 머금고 광주 전남 지역 방송과 관련된 학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광주 영어방송이 걸어온 길에 대해 되짚어보고 더 나은 광주 영어방송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12부작 특별기획 프로그램 Together for Tomorrow.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유웅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오늘 함께해 주실 신문방송 전공 교수님 4분 중 2분을 먼저 모셔봤는데요. 광주대학교 윤성년 교수님 그리고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시간 내주셔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GFN의 설립 배경을 잠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 영어 FM 라디오 방송 지침에 따라서 서울에서 2008년 영어 FM 방송 개국을 시작으로 1년 뒤에 광주와 부산에서도 영어 FM 방송국이 개설이 됐습니다. 2009년 4월 1일에 개국한 광주 영어 방송의 초창기 설립 목적은요. 첫 번째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보 제공, 두 번째로 주민 복리 증진,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였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아마 윤성년 교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영어 방송 설립 전에 광주 영어 FMR 방송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에 참여를 해주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GFN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 설립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저희 GFN의 성과를 보았을 때 광주 영어방송사 설립이 타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원래 이 광주 영어 방송이 시작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영어의 국제화라 그럴까요? 국내 영어 대상을 위해서 뭐 영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 영어 방송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먼저 서울시에 소유하고 있는 TBS의 영어 FM, EFM 방송이 2008년에 개국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지역에 방송 허가를 내줄 것을 방통위에서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방송 설립을 적극 추진했고 부산과 광주가 2008년도에 FM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각각이요. 그래서 네. 2008년 8월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고 그래서 설립과 관련된 그 타당성 조사를 저희 지역에 있는 저기 언론 학자들이 모여있는 광주 전남 언론학회에서 주도를 해서 네. 연구를 했고요. 제가 그때 연구자로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 계획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것을 시에서 받아들였고 그해 10월 달에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작출을 했고 네. 허가를 얻었습니다. 네.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GFN이 13년째를 맞게 됐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를 쭉 보셨을 때 교수님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저희 GFN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가끔 방송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을 때 설립이 결과적으로 타당했는지 그리고 GFN의 역할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뭐 13년 앞서갔고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네. 10년이라는 세월에 광주영화방송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설립 타당성 면에서 뭐 강주가 잘 아시죠. 국제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든지 국제 수영 대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면서 외국인들에게 광주를 알리고 또 강주에 온 많은 외국인들에게 광주 이미지를 보여줬다든지 네. 그다음에 2012년인가요? 그 여수 엑스포를 할 때 또 강주가 그 영화 방송이 거기까지 주파수를 넓혀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또 그 많은 내용들을 했다는 등등 네. 국제 행사 같은 경우에 스포츠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의 그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영어 교육 이런 면에서 도움을 줬고요, 처음에는. 물론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돼 있어서 조금 이제 영향이 줄어들었지만은 그 전에 2008년, 9년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 핫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네. 저는 충분히 성과를 발휘했다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뭐 중국어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트남어 방송 같은 경우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뭐 중국 뭐 체류자라든지 그다음 베트남 체류자들에게 그들의 공동체들을 위해 상당히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교수님의 발언을 정리를 해보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특히 다른 중국어나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거주자들도 마찬가지고 더불어서 굵직굵직한 국제적인 이벤트들을 GFN에서 다룸으로써 공익적인 기능을 실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질문은 주정민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FN의 설립 취지 중에 하나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다양한 정보 수요 충족이었는데요. 이 지역 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을 위한 이 공익적 미디어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광주 영어방송이 해야 할 기능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주정민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광주 영어방송은 앞서 이제 우리 윤석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이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 목표고요. 네. 예, 그 역할에 충실하게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 GFN의 기능과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광주 전남의 이주민들이 이 지역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 컨텐츠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광주 전남에서 적응하고 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GFN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어떤 정보와 컨텐츠를 원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GFN의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GFN이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쪽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주민들이 필요한 정보가 뭔지 특히 이제 이주민들이 이 광주 전남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 정보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파악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국은 GFN의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FN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GFN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역 방송국들이 이제 거대 방송국들이나 아니면은 종편 방송국들과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서 상당히 생존이 어려워졌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내용,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 정보들을 지역 방송에서 다뤄야 생존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게 지역방송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주정민 교수님께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다문화 과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문화 과정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과정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이죠.
특히 저희 GFN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영어권 관련 방송이 제일 많았고요. 이렇게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영미 문화를 제외한 타문화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문화를 수용하는 미디어의 방향성과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인구 중에서 다문화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 국가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8년에 4.6%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이미 5%를 넘겨서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었던 통계 수치보다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그렇습니다. 5%를 넘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많은 가구가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핵심적인 어떤 주체들이 이주민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에 올 때 한국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결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학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모국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한국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주한 데 따른 스트레스도 있고 또 한국 사회에 이렇게 정착해야 되는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 물론 이제 같은 가족 구성원들도 될 수 있겠고 이웃과 또 친척도 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이제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 또 한국의 규칙,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는 실제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해외로 이주하는 많은 이주민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이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 현장들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들 실천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익숙한 생활 문화 패턴을 익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언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그 이주민들이 중심이 된 다문화 가정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디어 접근권 같은 것을 보장해주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들을 이 GFN 같은 그런 미디어가 제공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요. 분들은 한국어의 구사 능력이 상당히 한국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GFN이 이주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방송을 편성한다면 한국어를 좀 더 쉬운 한국어로 편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세그먼트를 만들거나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지금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언어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기 어려운 발음이라든지 네. 또 쉽게 접하지만 이해 못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거기 하나 덧붙이면 네, 네. 광주 영어 방송이 포린 랭귀지 네트워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한국어 구사를 할 줄 아는 외국인과 뭐 현지어죠. 영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어라든지 중국어를 잘 구사하는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국내인 네. 지역 주민과 같이 이렇게 하는 대담 프로그램을 섞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한국어와 뭐 베트남어, 한국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면서 하는 대담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죠. 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외국인한테는 한국어가 또 외국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GFN에서도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6시 10분부터 8시 정도에 편성되는 프라임타임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바이링구얼로 바꿔서 그렇죠.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하는 뉴스 및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토크쇼 예.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가 조금 되어 가는데요. 이제 막 싹이 이제 트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GFN 측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분 네. 교수님께서요. 다음 질문은 이제 윤석년 교수님께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요. 네.
광주 영어방송 10주년 당시에 그 GFN 발전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모색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었습니다. 지역방송 한계에 따른 광고 수익이나 광주광역시 측의 재정적 지원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 광주 영어방송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계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광주 영어방송은 어떻게 보면 주 재원을 광주시라든지 지역 내에서의 공공기관에서 지원 내지 협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네.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고요. 서울에 있는 EFM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에 있는 부산영어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여기에 대한 의존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겠죠. 네. KBS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신료의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신료 비중이 5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의 재정이 제가 알기로 한 75%에서 80% 정도로 유지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관계없는데 그 이상의 프로그램을 즉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시청자들에게 청취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고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겠죠. 아까 말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재원 이외에 새로운 재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네. 또 하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우리나라에서 뭐 라파라든지 또는 언론진흥재단 같은 경우에서 중소규모의 방송사한테 제작비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광주영어방송에 좀 프로그램에 대한 레귤러 프로그램의 지원도 좋겠죠. 특집도 좋지만은 이런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여기 있는 인력들이 이제 그 충분한 제작비를 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이걸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종편 이후부터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지원금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에 대한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 재원이 마련돼서 그 재원을 중소규모의 방송사, 라디오나 공동체 라디오나 영어방송 같은 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이런 걸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실은 서울에 있는 중앙의 종편이라든지 이런 방송국들은 그런 것들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지역은 재원 마련이 어려우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 지원의 제도적 장치가 방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잘 알다시피 GFN이 광주 지역에 한 대여섯 명 정도 인력을 가지고 유지를 하는데 인적 자원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방송사는 인적 자원에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중간에 충전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네. 특집 프로그램 하나를 빼더라도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인력의 탄력적 운영 같은 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시에서 조금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그 청취자들 중에서 그 영어 교육 같은 거 옛날에 교육청학 같은 한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거든요.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광주영어방송에 좀 학생들의 어떤 영어 디베이트라고 그러죠. 네. 영어 그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좀 배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런 것들 시에서 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 다 없어진 게 참 아쉽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처음 두 가지 사항은 시의 지원인데 첫 번째는 공공 제작비 지원의 어떤 재원, 지역 방송국에게 따로 마련될 수 있는 공공 제작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 쪽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의존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다른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시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인원 부족이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다른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추가 역량이 생긴다는 말씀이셨고 마지막으로 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학생들을 위한 혜택이 돌아갈 텐데 이 부분은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예산을 말씀드리면 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설립 초기에 비해서 지금 저희 예산이 3배가 늘었거든요. 네. 광주에서. 근데 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50%밖에 안 늘었어요. 네. 상대적으로 뭐 3배까지 아니더라도 네. 2배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은 더 늘었는데 아예 뭐 광주영어방송에 대한 그 협찬이나 프로그램 지원이 없어진 거죠. 네. 예, 아쉽죠 그런 것들이. 예, 좀 덧붙이자면 결국은 주 이제 교수님.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좋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거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GFN의 이제 이 수익 구성이 지원금, 크게 보면 이제 광고,
또 이제 부대 수익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 광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이 자체적인 광고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네. 중앙방송사하고 연계해서 광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세 가지 측면의 것들이 저는 모두가 다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역 내에 있는 이제 외국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각자 사업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문의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저희 광고를 GFN에 실을 수 있냐. 만약에 광고를 실을 수 있다면 지역 내 자영업자들도 도울 수 있고 GFN에서도 광고 수입이 생기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시 예산에 의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 때문에 그게 어려웠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를 받아서 외국인들 또는 이주민들을 위해 광고를 하는 그런 방안도 가능할까요? GFN 측에서요? 그거는 지금 GFN은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하는 코바코에서 지역에 있는 뭐 MBC 라디오나 이런 데 연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업들이 그분들에게 주는 광고 포션이 실제로는 여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걸 하려면 광주 영어방송이 직접 영업을 해야 되는데 광고 영업을 네. 인력으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영 미디어 랩인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여기를 팔아주고 있는데 네. 그들의 적극적인 어떤 광고 마케팅이 좀 부실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협찬이죠. 이제 광고성 이제 캠페인이나 네. 협찬할 수 있는데 그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제도적인 이제 레드 테이프가 되게 제도적으로 많이 막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결론적으로요. 네. 제도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은데 네. 까다롭습니다. 어려움이 예, 많다라는 예, 어려움이 말씀이시군요. 많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 영어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혹시 다른 아이디어나 제언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짧게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교수님.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주민들이 GFN의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모바일로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고 이제 듣고 이런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GFN의 청취자들이 꼭 라디오뿐만이 아니고 이런 인터넷이나 모바일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둘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FN이 이 지역에 있는 그 청취자 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컨텐츠가 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고민하고 판단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만 시청자들이 좀 더 충성심을 갖고 이 GFN을 사랑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그 이용 행태 조사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해서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는 영어가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어와 베트남어가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언어도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어 베트남어로 방송되는 프로그램도 좀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GFN의 어떤 지상파 전파를 이용해서 방송을 할 수 없으면 그런 프로그램들 인터넷을 통해서 또 VOD 형태로 AOD 형태로 해서 제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GFN이 이제 베트남 방송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베트남 그 구독자들을 유튜브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VOD나 AOD 쪽으로도 외연을 확장하려고 넓혀나가는 중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제언들 감사합니다. 윤석열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두 가지죠.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이거죠.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GFN이 한 역할인 동시에 GFN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2년 가까이 지역 축제가 잘 안 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지역 축제 같은 경우 실제로 뭐 보령에 있는 머드 축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주나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주말에 어떤 이벤트 같은 거를 좀 가고 싶은데 네. 정보가 약해요. 근데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지역 축제 관계자들하고 미리 협의를 좀 해가지고 서로 상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널리 알릴 수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상부상조죠. 그렇죠. 네. 그리고 GFN 입장에서도 그걸 도와주고 약간의
협찬을 받거나 받으면 네. 서로 좋은 거죠. 네.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GFN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서울의 EFM이죠. TBS 운영하는 영화 방송은 이렇게 모바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게 연결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GFN은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힘들어. 네, 아직까지 시스템이 네. 네, 그러니까 그 모바일 시스템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에 구축하려 하다가 네. 뭐 시에 이런 데서 이제 예산을 깎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지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든지 GFN의 청취자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실시간을 못 보더라도 AOD라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잘 못 가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멀티 플랫폼 전략도 필요하지만은 애청취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 또 여기 살고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자기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들이 GFN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그쪽에서도 모바일로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모바일 시스템 구축을 저는 하루 빨리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저희 방송을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이 그냥 꼭 앱뿐만 아니라 네. 그냥 모바일로 바로 모바일로 들을 네. 수 있게 하는 경우. 예산이 꼭 네. 확보가 됐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그리고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시는 좋은 제안들 GFN을 위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석년, 주정민 교수님과 함께 광주영어방송의 지난날을 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다시 자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광주 영어방송 연중 특별기획 Together for Tomorrow 3월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1부에서는 광주 영어방송이 지나온 길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현재 광주 영어방송이 선도해 나가고 있는 트렌드와 앞으로 광주 영어방송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해주실 교수님 두 분 모셨는데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균수 교수님 그리고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안주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영어 방송 이제 13주년을 맞이하게 됐죠. 벌써 13살이 됐는데요. 그동안 지역 내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국내 거주민을 위한 영어 교육에도 이바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인턴십과 글로컬 서포터즈라는 이제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단어거든요. 꽤 신박한 단어죠. 네. 이 글로컬 서포터즈를 통해서 지역 인재 발굴 기여 및 지역 문화 축제와 연계하는 행사도 주최를 해오고 있는데요. 두 분 교수님께 동시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통으로요. 지역 방송사로서 광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 영어 방송이 광주 호남권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역할이 혹시 어떤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고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광주 영어 방송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도움을 줘야 될 정도인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에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의무 조항들이 아마 생긴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글쎄요, 뭐 그걸 그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혹은 경제적 활성화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그런 수익,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수익보다는 저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의 그런 국제적 인지도를 높인다든지, 네. 그걸 통해서 외국인들의 그런 관광 수요를 만든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특히 광주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 교환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광주에 남으면 좋고, 또 학업을 마치고 이제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갈 텐데, 그때 이제 광주 체류 기간 동안에 광주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채널로서 이렇게 좀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건 이제 그 광주 방송이 그
미션으로 삼고 있는 그야말로 The More Variety and The Better Society 이런 것처럼 네. 광주가 정말로 외국인들이 살기 좋고 뭐 공부하기 좋고 즐기기 좋은 그런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역의 그런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뭐 기능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정리를 해보면은 광주 영어 방송의 설립 취지 중에 하나인 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사실 굳이 바로 경제적으로 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외국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방송을 만들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소위 이제 문화계 측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 이렇게 광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바지하는 것으로도 이런 경제 효과는 궁극적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그런 데 기여를 한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네. 어떤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낳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안주아 교수님께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네, 광주에도 방송사가 여럿 있지만 또 영어 방송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 영어 방송이 2009년 개국한 이래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또 외국인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영어 교육과 관련한 콘텐츠까지 제작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지역성 또 지역성과 관련된 정보 뭐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기획이 되어 있던데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행사 이런 거에 대한 소개가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또 소속감을 느끼는데 그 외국인이나 거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의 생활과 문화 이렇게 굉장히 지역 밀착형 정보를 좀 더 강화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과 연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한 이런 아이디어 좀 미시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외국인 자영업자 또 창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소개 이렇게 좀 생활 밀착형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발굴해보면 어떨까. 그렇다라면 지역의 경제에도 좀 재미있고 소소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오늘 방송의 취지가 전부 다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주정민 교수님, 윤성년 교수님,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안주아 교수님, 김균수 교수님, 이 네 분께서 말씀해 주신 공통의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지역성입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밀착형 정보,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들려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피드백해 줄 수 있다면은 경제 효과와 더불어서 지역 방송이라는 정체성이 이제 더 확립되고 그것이 바로 GFN의 존재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셈이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면은 광주 영어 방송을 포함해서 서울과 부산 EFM, 이 외국어 3사 방송사들은 공영 외국어 라디오 특성에 따른 제도적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바로 방송 내용에서 80%가 영어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이 TBS EFM 서울, 그리고 부산 EFM, 그리고 저희 광주 GFN, 이 방송 3사들은 영어를 80%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 조항을 영어가 아니라 외국어 사용 80%라는 조건으로 변경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과정을 위해서 2018년부터 두 가지 언어를 혼용해서 쓰는 바이링구얼 프로그램 제작 편성의 비중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100% 한국어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그램도 정규 편성에 포함하려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GFN이 바이링구얼 프로그램과 이 100% 한국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고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GFN이라는 게 사실은 광주 포린 랭귀지 네트워크니까요. 네. 사실은 그 명칭에 따른다면 당연히 영어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그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면 뭐 특히 광주 같은 경우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인들이 많아서 지금 이미 그런 그 바이링구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이유에서 이제 하여튼 GFN을 지금 광주 영어 방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번역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 네임에 맞게끔 외국어 방송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한국어 프로그램은 사실은 왜 필요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필요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국어 방송이니까 뭐 외국어로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은 외국인들도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한국어를 아는 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한국에 빨리 정착하려면 자기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그러려면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위한 뭐 한국어 교육 방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영어 방송을 듣는 내국인들도 있을 텐데 그들한테 그 외국의 국제적인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적인 시각에서 해석해서 영어를 써도 좋고 아니면 한국말로 해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내국인, 외국인한테 다 도움이 되는 한국어 방송들도 전향적으로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해당 질문에 대해서 이제 GFN이 바이링구얼 프로그램, 이중 언어라고 보통 하죠. 두 개의 언어로 동시에 방송하는 바이링구얼 프로그램과 그리고 100% 한국어로만 방송하는 프로그램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안주아 교수님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균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또는 외국 출신의 뭐 기화인이라든지 여러 부류의 외국 출신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출신 국가별 퍼센테이지 같은 게 좀 궁금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안, 이것이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중국어하고 베트남 프로그램이 일부이지만 편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어떤 분포를 한번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언어를 편성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유튜브로 짧은 프로그램 하나를 GFN 걸 보고 왔는데 이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우리말이 서툴거나 또는 정확한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은데 이제 학원이나 뭐 다른 이제 루트를 찾기에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쉽게 생활에서 쓸 수 있는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어 프로그램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안주아 교수님께서 보셨던 프로그램은 저희가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스코파라고 하나요? 스트리트 코리안 파이터라고 해서 끝말잇기, 우리말로 끝말잇기를 맞습니다.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조회수가 어느 정도 조금씩이나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도 생각해 본다면 두 분 교수님께서 다 동의해 주신 것처럼 100% 한국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도 충분히 실천에 옮겨볼 만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방송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안주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조직 커뮤니케이션 이쪽이 이제 교수님의 주 분야이신데요. 달라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 GFN, 광주영어방송이 청취자들과 쌍방향 소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전략 같은 게 있다면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사실 방송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광주영어방송도 나름대로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이미 유튜브 방송도 하고 계시고 네이버 TV,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또 이제 재미있게 최근에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조회수라든지 구독 네. 숫자 수 보니까 사실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라디오도 유튜브로 시청하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라는 이 매체가 거의 대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프로그램을 게시하는 방법도 좋지만 유튜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짧은 동영상, 유튜브도 또 편집해가지고 짧게 올리는 것도 요즘 유행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짧은 동영상에 대한 소재라든지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시청자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재미있게 재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특히 어린이 청취자를 위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이제 주파수를 이용해서 또는 뭐 차량 안에서 또는 집에서 청취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하면서 쉽게 모바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주아 교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이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시면서 되게 컨벤셔널하다고 하죠. 보통 통상적인 방법이나 통상적인 방송의 틀을 좀 벗어나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인도의 원래 뉴스를 방송하는 작은 방송국이었는데 혁신적인 시도를 했던 게 일반 이제 저희 보통 큰 카메라 장비를 ENG 카메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카메라를 모두 없애고 다 스마트폰으로 그 자리에서 촬영해서 그 자리에서 업로드를 해라. 이런 시도를 해서 상당히 핫하게 방송기에서 떠오른 그런 인도의 뉴스 전문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혁신적인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문화, Cultural Rising 2022년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한 보고서로 그중에 오디오 붐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이 오디오 붐 키워드에 따르면요. 사람의 목소리는 가장 오래된 스토리텔링의 수단으로서 팬데믹 속에서 팟캐스트의 가파른 성장세를 강조했는데요. 이렇듯 아직 사람들은 여전히 오디오 매체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광주영어방송이 그동안 쌓아온 수십 년간의 오디오 경력을 이용해서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 확장이나 미래 라디오 플랫폼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라디오 방송국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20-30년 안에 라디오가 공멸하지 않을까 이런 주장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들이 정말 상당히 방송계의 지평을 흔들어 놓았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메타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의외로 이 목소리가 가지는 힘, 비주얼로 이렇게 화면이 나오지 않고 라디오로만, 음성으로만 전달되는 매체의 힘이 아주 건재해 보입니다. 저희 GFN이 이미 갖고 있는 저희의 장점 활용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교수님? 예, 먼저 20년 내에 라디오가 사라질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네.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뉴미디어가 등장하면 올드 미디어는 위협을 받고 그래서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근데 미디어 역사를 살펴보면 올드 미디어 네버 다이, 그리고 항상 거의 007인가요? 네, 죽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아날로그의 기환이라든지,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가 지금 최근 한 20년, 30년 사이 우리 사회를 휩쓸었는데, 다시 아날로그에 대한 그런 선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이스 미디어 관련해서 작년에도 떠올랐던 게 클럽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게 오디오로만 운영되는 건 소셜 미디어였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오디오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서. 네. 또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미디어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ASMR를 다룬 그런 것들이 다 오디오 미디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장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오디오 미디어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오고 자율주행차가 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것들하고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
컨텐츠를 태울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영상 미디어보다는 오디오 미디어가 훨씬 더 오디오 미디어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아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GFN이 이 오디오의 그런 가능성을 잘 살려갈지 뭐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린다면 그 첫 번째는 하여튼 뭐 오디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좀 해가지고요. 외국어 교육한다든지 또 뭐 외국인들 한국어 교육한다든지 뭐 이럴 때 오디오북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라디오의 또 장점은 콜인쇼라고 하나요? 이런 그 청취자들과의 그런 직접적인 소통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면 그게 사실은 컨텐츠도 되지만 또 그 사람들이 홍보 대사 같은 그런 GFN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도 작동을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세 번째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직업과 관련된 건데 좀 심층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그동안은 이제 신생 미디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갔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심층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면 뭐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뭐 저는 미래가 전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디오는 죽지 않는다. Audio never dies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기서 해주신 제안이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는 절대 죽지 않으니까 오디오북 쪽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라디오의 강점인 실시간 청취자와의 소통을 넓혀간다면 그 사람들이 GFN의 이제 홍보 대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심층성, 이제 아마 전문성과 심층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문 방송국으로서 전문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쓴 약을 삼켜야 되는 좋은 제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안주아 교수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오디오 붐이라는 키워드를 듣고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는 언제 오디오에 집중하는가? 내가 왜 오디오를 좋아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오디오 붐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긴 했지만 그 전에도 이 오디오 미디어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각이 인간의 가장 강력한 그 감각이기는 하지만 청각 역시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라고 생각이 되죠. 사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는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길을 걷는다든지 또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한다든지 이렇게 소리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그런 매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광주 영어방송의 어떤 전략을 뭐 조금 더 소개를 한다면 오디오 콘텐츠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오디오북 같은 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오디오북이 시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동화 또는 영화의 한 장면을 들려주고 해설을 해준다든지 그런 어떤 좀 소소한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또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의 여성,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 또는 문화재에 대한 설명, 해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악도 좋은 콘텐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의적이고 일시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도 중요하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래도록 반복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좀 양질의 콘텐츠 이런 것도 이제 GFN이 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금 안주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들은 이제 오디오 컨텐츠를 좀 더 깊이 전문성을 발휘해 본다면 사실 깊이 팔 수 있겠죠. 저희가 오디오 컨텐츠를 발굴해 보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더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소프트 컨텐츠를 저희가 발굴해 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좀 깊이 있는 컨텐츠를 발굴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사실 최근에 오디오의 트렌드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오디오북과 ASMR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는 이유는 좀 편하고 싶을 때, 이 눈으로 전해지는 영상이 자극들이 너무 지나칠 때, 그래서 편한 거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그럴 때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GFN에 멋진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ASMR 컨텐츠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간단하고 짧게 자기 전에 한 3분, 5분 들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 얼핏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교수님 모두 유튜브 쪽으로 진출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었는데요. 이 오디오북은 이제 오디오 방송국에서 이 소셜미디어로 진출하려면 유튜브로 갈까? 아니면은 다른 오디오 전문 팟캐스트 앱이나 오디오 전문 팟캐스트 채널로 가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큰 갈림길이고 기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대세는 유튜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오디오만을 위해서라면은 유튜브를 굳이 안 고르고 오디오만 하는 팟캐스트 채널이나 앱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안주아 교수님. 네. 타겟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좀 전략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어린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가 대세죠.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일단 유튜브를 습관적으로 켜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유저로서 가입자이고 이용을 하고 있어서 유튜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성인층이나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한다면 화면을 보지 않고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타겟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좀 더 전략을 달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컨텐츠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한쪽의 플랫폼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청취와 컨텐츠에 따라서 어린 청취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그리고 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북 전문 채널이나 전문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균수 교수님께서도 혹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현실적으로 광주 영어방송이 그런 인력이나 재정 여건이 된다면 아까 우리 안주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 다 시도해보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라디오 방송의 본질에 먼저 집중하시는 게 그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예. 라디오 방송의 본질, 심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여건이 된다면 이렇게 투트랙으로 청취자와 컨텐츠에 따라 가야 되겠지만 어렵다면은 한 우물로 가야 되겠죠. 네. 저희 GFN의 상황을 거의 정확히 짚고 계십니다. 사실 인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유튜브랑 투트랙을 하거나 아니면 원택으로 간다고 해도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 인력을 마련하려면 시측의 재원이 더 필요하고, 항상 도미노처럼 이제 산 넘어 산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소셜 미디어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대세가 소셜 미디어 유튜브 하니까 GFN도 아마 고민을 하고 안 할 수는 없어서 아마 채널도 만들고 했던 것 같은데, 만들었으면 이제 계속 유지 관리가 되게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런 것들이 돼야 될 텐데, 이것도 여전히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아직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여튼 장기적인 과제로 두시고 계속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FN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오늘 두 분 교수님께도 GFN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모든 교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바로 지역성이었습니다. 네, 지역에 있는 이주민 또는 외국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저희가 발굴을 해야 아마도 심층성과 전문성도 동시에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강화된 저희의 역량을 발판을 삼아서 투트랙 또는 원트랙 전략으로 다른 미디어로 진출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균수 교수님, 안주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Together for Tomorrow 첫 이야기, 신문방송 전공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 바쁜 시간 내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균수 교수님,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님과 광주대학교 윤성년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안주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Together for Tomorrow는 청취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GFN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유웅태였습니다.